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커진 거죠. 모수가 커지니까 시간의 단가도 올라가잖아 이게. 예산을 총액 인건비로 더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주지 않고 너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그대와 나 끌린 것 같아 기분 좋은 이 느낌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동자는 수건이었던 만큼 당연히 기쁘겠지만 그 기쁨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업 노동자 얘기해 볼 겁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공기업 임금 인상률도 3%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임금 인상률이 크게 줄거나 아니면 동결, 최악의 경우 임금이 깎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배제 못합니다. 상여금 모두가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총임금비 제도 때문입니다. 그 속사정 얘기 해볼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라서 목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나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체 문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쩜 한전의 사정은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공기업 직원은 이 내용을 왜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이 행운도 가까워지는 시간 자연스러웠어. 지난해 12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제시했던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합니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재직자 조건 등이 붙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1년 단위로 끊기는 성과급이나 직책을 맡을 때 받는 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고정성이란 개념을 뗍니다. 그러고 나니 통상임금에 모든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이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든 아니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만으로 사용자 입장에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과 함께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사용자는 더 부담하면 됩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촉발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단가가 인상을 한 거예요. 17% 정도가. 그만큼의 예산을 총액 인건비로 더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주지 않고 너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하니까 저희는 총액 인건비를 받아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시간을 받는 특정 사람들한테 이렇게 더 몰려서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이 못 올라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정부에다가 이 추가 인건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쭉 들어보셨는데 공기업 전체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가 충돌해서 발생한 문제죠. 법은 주라고 했지만 제도는 알아서 하라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줘야 한다는 표현이 있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의 임금이나 성과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고 정부 허락 없이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직원이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번 돈으로 회사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도 가져가고 퇴직금도 가져가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허락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성과급이 정부 예산이란 말은 분명 틀린 말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주시고 본 얘기로 돌아와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공기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전에 총임금비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총임금비 제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죠. 공기업 경영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어차피 공기업마다 환경이 다르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상률을 기준으로 총액을 공기업에 정해주면 공기업은 그 범위 안에서 분배하게 됩니다. 그게 총임금비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모두 다르겠죠. 그 임금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만으로 보면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겁니다. 임금이 높은 직원에겐 인상률을 낮추고 임금이 낮은 직원에겐 인상률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문제가 됩니다. 총임금비 제도 항목이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취지가 훼손됐고 공기업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많이들 지적합니다. 어쨌든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시간의 수당과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총임금비에 포함 안 되니까 공기업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의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임금비 항목에 시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시간의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이 높아졌다면 시간의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시간의 단가가 높아집니다. 시간의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 비용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총임금비 제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아야 하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집행은 해야 합니다.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추가된 시간의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공기업 임금 인상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간의 수당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한전의 경우 시간의 단가가 17%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업별로 다릅니다. 플랜트를 많이 운영한다면 교대 근무가 많겠죠. 그러면 시간의 부담이 클 겁니다. 발전 공기업이 대표적일 겁니다. 반면 교대 근무가 적으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한전은 공기업 중에 중간쯤 될 겁니다.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직무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교대 근무가 대근을 할 수밖에 없고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야간 근무 수당도 시간내고 교대 근무에서 대근하는 이것도 시간내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수당이 내 고정 기본 급여 말고 내가 한 달에 20시간을 했다. 그러면 20시간에 내가 시간당 단가 얼마씩 해갖고 얼마가 됐잖아요. 이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게 통상임금이고 이 통상임금을 요런 항목들을 넣어갖고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왔는데 여기를 더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 전에 요렇게 요거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커진 거죠. 모수가 커지니까 시간의 단가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냥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받는 금액이 더 커진 거예요. 받은 사람은 좋죠. 근데 이게 이만큼 더 그 17%에 해당되는 돈만큼을 더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주면은 안 주고 그러니까 총액임금비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저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이만큼을 더 줘야 되고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올라가는 그 3%를 다 못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공기업 임금 인상률과 같다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공기업 직원들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시간의 수당이 총 임금비에 포함되면서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문제점 짚어드렸는데 이 또한 같은 겁니다. 원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입니다. 총 임금비는 3% 늘어났겠죠. 그런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시간의 수당이 늘어납니다. 평일보다 휴일 시간의 수당이 높기 때문이죠. 이번 것도 한정 기준으로 보면 시간의 단가가 17%나 늘어납니다. 총 임금비에서 충당하고 나니까 임금 인상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분명한 것은 임금 인상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교대 근무가 많은 공기업은 3% 임금 인상률을 모두 써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임금이 깎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처럼 시간의 수당이 총 임금비에 포함 안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총 임금비 제도가 훼손됐다고 하는 겁니다. 총 임금비 제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시간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총 임금비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논란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점점 무너져가는 이번 영상에선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총임금비 제도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그 목적이 훼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없애거나 아니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비난의 화살이 노조나 사용자에게 집중되면 총임금비 제도의 목적은 더 훼손될 겁니다. 문제는 노사가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사자 스스로가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제도를 악용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여론이란 명분을 갖춰질 때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죠. 풀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바뀌지 않고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꿈 조금의 기대